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거 너무 쉬운데 가장 기본. 크게 두 가지인데 그래도 조금 이과들도 있으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필수로 외워둘 거. 가장 첫 번째 거. 자, 여기를 종합해 보면 됩니다. 요걸 종합해 보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만큼 쓴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이 r분의 x고 사인이 r분의 y잖아요. 그러니까 r 지워지면 x분의 y가 탄젠트니까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나왔을 때 탄젠트는 대부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쓰기 하고 시작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엄마 공식 가장 베이스 결론부터 쓸게요. 사인을 제곱한 값과 똑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을 제곱한 값과 코사인을 제곱한 값을 더하면 얼마다? 1이 된다. 자, 그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하면 사인이 요거이니까요. 제곱하게 되면 r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제곱하면 r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삼각형을 보시라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랑 똑같은 거야? r제곱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랑 똑같다면 당연히 1이 되는 거야. 이제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신 문제든 수능이든,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인 겁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제 이과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해주면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도 좋아요. 이 엄마 공식에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게.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면 1,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과들은 요거를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꿔서 부를 거예요, 그죠? 아직 안 나갔나?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 나갔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 되겠네. 이제 이거의 역수들을 약속할 거야.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 그 다음에 코사인 역수를 시컨트, 얘의 역수를 탄젠트를 코탄젠트로 하면 이제 쓰게 되겠죠. 이제 그냥 이렇게 놔둘게. 이렇게 놔두니까 결국은 여기가 뭐가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도 외워야 될 공식이야.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가 같다. 그 식은 엄마 공식으로부터 나온 거야. 분모 분자를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또 다른 공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어쨌든 요 정도까지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산할 때 조금 주의할 사항 하나를 더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얘기를 바로 해줄게. 뭐냐면 혹시 문제에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더해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오게 되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 이런 식으로 얘가 주어지면 양변을 제곱하는 식으로 식을 정리해 나가는 패턴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더하기나 빼기 알려주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보여줄게요. 매번 수업할 때마다 A1가 되는 거야. 보여줄게.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외워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나왔을 때 양변을 제곱한다 그러는데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 전개해봐 한번.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런데 엄마 공식에 의하면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얼마야? 1이지. 따라서 얘가 그냥 이렇게 된다고 바로 쓰시기 바래. 전개한 다음에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해서 1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거꾸로 잘 봐도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어렵지 않다면 얘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세타 이게 나왔을 때 그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더하거나 뺀 거에 제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이렇게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장이 됐고요. 이제 오늘 할 거 중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 여기가 이제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들이 되는 곳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캡처를 일단 하고. 너무 멀어. 수원 처음 배우는 애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사실 성주도 처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기엔 너무 좀 지루하죠. 아는 내용을 계속 써서. 좀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는 거야? 네. 그런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안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알지? 이렇게. 나중에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적을 거야. 뭔지 알지? 네, 뭔지 알지? 그러면 내가 이제 안 적어도 다 알아둔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대박. 삼각함수 그래프는 역시 그냥 처음부터 뭐 점을 찍어가면서 그릴 건 아니고 삼각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과 그래프 공부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을 걸 지수함수로 감수할 때 어떻게 한다고? 기본 그래프 모양을 일단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뭔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그래프의 특징을 기억하는 거. 삼각함수 똑같아. 사인 x 그림을 내가 읽어서 이제 해볼게요. 사인 x 그림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그릴 텐데 이렇게 한번 그려봐. 일단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서 간격을 좀 그려가면서 해.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그 각도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y-값들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이 x라는 각이 이렇게 몇 바퀴든 계속 돌 수 있거든. 360도 지나서. 그러니까 얘가 0도부터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잘 생각해봐. 특징이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새로 시작하는 거랑 애초에 처음에 있었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도 보통은 한 바퀴 돌 동안 정도까지만 그리면 돼. 한 바퀴에서 일사분면이 나타내는 동경의 각도 얼마야? 이제 호도로 자꾸 말해. 일사분면의 경계 2분의 파이요. 2분의 파이면 숫자로 대충 어느 정도 되니?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3.14잖아. 한 1.5 얼마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일사분면 경계야. 그 다음 파이 경계야. 처음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이 3, 4분면 2분의 3파이 경계 끝. 그 다음에 한 바퀴가 얼마? 2파이 360도. 자, 그럼 사인 그래프는 반대쪽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할게. 자, 노란 걸로 그립니다. 사인 0도가 0이죠? 사인 90도
1이니까 여기겠지. 자, 그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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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사인의 그림이야. 자, 그냥 대충 알아둬. 0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면서 10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90도 돌아갈 때마다 1, 0, 마이너스 1, 0 값을, y 값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인 x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모습을 일단 봐두시라. 첫 번째. 자, 이제 이 사인 x 그림에 대한 특징을 읽는 연습을 해두시면 돼. 첫 번째, 가장 높은 y 값이 얼마입니까? 1. 가장 낮은 y 값은 마이너스 1. 그거를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읽는 거야. 또는 다른 값들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치역이, 즉 y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요.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거,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마찬가지 최대값 최소값 정보가 중요합니다. 최대 최소. 자, 두 번째, 정의역은 이제 무조건 모두 실수로. 그 다음에 얘를 보통 우리가 삼각함수 같은 거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 그거를 주기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인 x의 기본적인 주기는 한 바퀴가 몇 파이야? 2파이지? 그러니까 2파이마다 반복되는 함수. 그래서 사인 x의 주기는 2파이라고 읽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돼. 세 번째가 대칭성 관계를, 주기성과 대칭성 관계를 읽는 연습을 할 거야. 자, 일단 니네가 배운 걸로 얘기해봐. 사인 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라고 읽죠. 0,0에 대해서 대칭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표현으로 fx와 f-x가 반대로가 되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 사인 그림을 보고 이건 이제 점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점대칭이 기준인데 거기에만 딱 그냥 사로잡혀서 있지 말고 조금 넓혀. 대칭성 읽을 때 파이 콤마 0에 대해서는 대칭 아니야? 맞죠? 파이 콤마 0에서 대칭이라고 읽어도 된다는 얘기야. 또는 x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칭성을 읽을 때 기본적인 함수의 이 원점 대칭이라는 모습은 얘네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 맞는데, 문제 중에 혹시 대칭성을 읽을 때 꼭 원점 대칭이요 이거 말고 필요에 따라서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그래서 대칭성.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공부한다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최대 최소 얼마인지, 주기가 얼마인지, 대칭성을 어떻게 읽을 건지.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를 읽는 전체이고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조금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사인 하나로 다 해버리게. 그럼 니네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 2분의 1 값을 나타내는 여기가 얼마죠? 그러니까 사인 얼마가 2분의 1 나오냐고. 6분의 파이요. 지금 삼각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야. 기본을 기억해. 최대값의 절반 위치가 여기 6분의 파이 자리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요걸 좀 더 확장시켜 줄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들어봐. 한 바퀴가 2파이지. 그럼 사인이 시작이 돼서 올라갈 때 이 전체 높이의 최대 높이의 절반 높이라면 이 자리의 값은 한 주기의 12분의 1 위치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선생님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y는 3 sin x 그림이야. 그래서 주기는 2파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게 전체 높이의 얼마야? 절반 맞아? 그럼 이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의 12분의 1, 즉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그냥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와 이 비율 관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루트 2 위치 2분의 루트 2 위치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4분의 파이가 되는 거다. 여기에 8분의 1 위치입니다. 높이의 2분의 루트 2만큼에 해당되는 위치라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배운 건 여기 2분의 루트 3 전체 높이의 2분의 루트 3로 해야 되는 거. 여기 얼마였죠? 3분의 파이짜리죠. 여기에 6분의 1 위치라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결론을 내줄게. 삼각함수 그래프가 사실은 이제 니네한테 예쁘게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 sin 3x, 5x, 7x, 뭐 6분의 파이 x 막 복잡하게 나올 텐데 그래도 이 비율 관계는 그래프가 축소되든 확장되든 비율 관계는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위치를 찍어볼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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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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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지금 잘 보면 여기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자리도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요 자리도 이렇게 된 거야. 30도씩 잘란 거야. 요 자리도 30도씩 잘라지는 거야. 같은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12개의 위치는 전부 다 30도씩 잘라진 위치의 값인 거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전체 높이의 절반 위치, 여기가 전체 높이의 2분의 루트 3 위치가 되고 뒤집혀서 내려가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리,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리. 그 비율로 12개의 칸으로 쪼갰을 때 상황을 한번 인식하시면 이제 여기가 최대 최소가 달라져, 주기가 달라져. 그래도 위치를 찾는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y는 3 sin 2x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y 값이 2분의 3 나오는 게 어느 위치냐 한번 찾아보라는 게요. 그러면 원래대로는 뭐 주기 계산하고 최대 최소 구한 다음에 삼각비 구해서 이거를 세타로 t로 치환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비율 관계를 인식하라는 건 이 그림이 어차피 이렇게 그려봤을 때 높이가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3인 걸 안다고. 그럼 여기가 2x로 돼 있기 때문에 파이가 주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파이만큼 가면 한 바퀴 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내가 높이가 2분의 3인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 전체 높이의 절반 맞죠? 그럼 이 전체 주기의 12분의 1 위치라는 걸 알지? 여기가 12분의 1 위치인 거예요. 누구의? 파이의. 그러면 이 위치는요?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요. 여기가 12분의 파이만큼 되는 자리면 여기도 12분의 파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파이 빼기 12분의 파이 위치가 되겠지. 이렇게 비율로 그냥 알아두면 된다고. 위치를 찾을 때. 어쨌든
그래프의 모습과 최대 최소와 주기 가장 기본이고 대칭성은 원래 이렇게 하나로 얘기를 해주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점 또는 다른 직선에 대한 대칭으로도 읽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을 한번 여기다가 누적해서 그려보죠. 코사인은 파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 x도 뭐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야.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야, 이거 사인이 코사인 여기서부터 코사인 0이 1인 거니까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게 코사인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 너 파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봐. 다른 건 다 똑같아. 최대값 얼마예요? 1입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에요. 주기는 역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2파이 맞죠? 원래 주기성까지는 그렇고 똑같고요. 대칭성을 읽을 때 보통 이거 뭐라고 읽었죠, 우리? Y축 대칭을 기본으로 했죠. Y축 대칭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야. 자, 그런데 아까 한 말처럼 꼭 여기에만 얽매이진 마시고 코사인도 보통은 선대칭에 대한 표현이 주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2분의 파이 콤마 0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x는 뭐 여기 이걸로 하면 될까요? x는 파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도 사실 대칭이죠. 그러니까 대칭성은 선대칭이든 점대칭이든 자기가 문제에서 사용하기 쉬운 쪽으로 읽어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점대칭으로도 읽을 수 있다.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읽어도 되니까. 그죠? 자, 이제 탄젠트를 누적해서 그리겠습니다. 3번. 탄젠트는 조금 특이하긴 하니까 그냥 누적해서 그려버릴게요. 탄젠트는 0에서 출발해서 벌써 45도일 때 1이라고 하는 높이 여기를 지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가 기준선이 되고 여기가 기준선, 점근선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그림은 이렇게 쭉쭉 뻗은 모양이에요. 3차 함수 그림 비슷하게. 네. 여기가 또 기준이 되겠고 이렇게. 이 빨간 그림이 탄젠트라고 생각하시고 최대값 읽어봐봐. 없죠? 최소값 없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주기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폭 요만큼이라고 보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니까 주기가 파이라는 거. 기본 주기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대칭성으로 읽을 땐 역시 원점 대칭이 기준입니다. 물론 원점뿐만 아니죠. 2분의 파이 콤마 0에서 대해서도 대칭이죠. 이거 대칭이잖아. 그죠? 자, 하여튼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그냥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생겼어.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부터, 탄젠트는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3차 함수 그림처럼 잘라져서 점근선 조심하시면 된다고. 이 탄젠트는 점근선이 특징입니다. 점근선은 어떻게 읽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2분의 파이가 기준이고 파이마다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기마다 대신 처음이 2분의 파이 위치.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습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걸로 쓰시고, 혹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최대 최소 주기 읽는 연습을 간단히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한 3분의 2는 다 끝나. 최대 최소 주기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사인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주기를 요 식 보고 최대 최소 주기 읽는 연습을 그냥 해. 자, 최대 얼마? 1. 최소 마이너스 1. 주기 2파이. 됐어요? 자, 좀 바꿔볼게. y는 a sin x라고 써있는 그림이 있어. 최대값 얼마? 아니에요.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절대값 a만큼으로 읽어.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야? 요 숫자 보고 결정되는 거야. 최대 최소는 다 절대값 붙여야 돼. 물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주기는 28. 자, 이제 바꿔볼게. y는 a sin bx 이제 숫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최대값은 어디서 결정된다고? 예. 그러니까 절대값 a, 최소값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a. 그다음 주기는 네, 주기는 요 x 앞에 있는 숫자로 주기가 변하는 거야. x 앞에 있는 숫자. 그 숫자 절대값분의 원래 주기가 얼마였죠? 사인? 2파이. 그러니까 요 숫자 절대값 씌운 거 그거 분의 원래 주기 2파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 있으면 주기가 파이로 변하는 거죠. 그럼 y는 a의 sin bx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제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것도 붙어 있어. 그러면 평행 이동은 사실 주기 같은 게 변하는 게 없죠. 좌우로 움직이는 건 최대 최소도 변하지 않지.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최대 최소가 변하죠. 움직인 만큼. 그러니까 최대값을 읽을 때 요거의 원래 최대값이 a였는데 거기에서 d만큼 더 갔으니까 이게 최대값으로 읽는 거야. 최소값은요. 요만큼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d만큼 갔으니까. 그 다음 평행 이동은 주기랑은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기는 그대로 얘를 보고 읽으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둘 다 동일해. 식 모양을 보고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주기 읽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함. 최대 최소 주기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함.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제일 여기서부터 싫어했던 근데 그것 때문에 이사간이 난 거지만 그 부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돼 있죠. 근데 돼 있는데 이제 캡처를 해서 혹시 정리해줘. 써.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얘기할게. 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0도부터 90도만 가지고 뭐 각도 얘기하고 뭐 삼각비의 각도 적고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몇 바퀴인지 모르지만 뺑뺑 돌 수 있단 말이야. 그게 각의 크기가 이제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갑자기 사인 300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황을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마다 기준이 있을 거야. 사인 300도 얼마죠? 그럼 대충 한번 300도가 여기니까요. 대답할 수 있겠죠, 물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위치가 되겠죠. 알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도로 환산해서 쓸 수 있으면 바로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각변환까지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원래는 거기 니네 책에도 나와 있을 건데 외우라고 하면 돼. 18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외우라고 하기보다는 고치는 방법으로 소개를 했었을 거고 그걸 한 번만 더 써줄게요. 자, 일반각을 예각으로 변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삼각대의 값을 사용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뭐 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여기 사인 300도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이게 90도, 180도, 270도니까 300도라면 여기 30도를 더 돌아갔으니까
여기서 x축에다 수선을 그으면 여기가 60도 각도가 되니까 사인 60도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야. 사인 60도로 생각하면 2분의 루트 3 맞는데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사사분면이니까 사인이 양이겠어, 음이겠어? 사사분면에서. 코사인만 양이고 나머지 음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매번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알고 있는 거야? 일단 처음에 1단계 주어진 각을 9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예각 형태로 생각할 거예요. 300도라면 90도 곱하기 3 플러스 30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각을 90도 곱하기 얼마 더하기 세타 형태로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 여기에 곱해진 정수입니다. 이게 이 정수가 부호를 빼고 짝수인지 홀수인지로 구분을 해. n이 짝수가 되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 4 이런 거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짝수일 때는 처음에 알려준 삼각비를 그대로 써버리면 됩니다. 제목은 그대로.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개념에 해당되면 바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요? 원래 사인으로 처음에 주어진 거라면 코사인으로 바꾸라는 뜻이고 코사인으로 써 있었으면 사인으로 바꾸라는 거야. 탄젠트라고 처음에 써 있으면 탄젠트 분의 1로 바꾸면 되고 이렇게 그렇게 바꾼 다음에 요 이제 n의 역할은 다 한 거야. 그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세타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각으로만 쓰겠다 이런 얘기야. 예각 개념으로 세타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사분면을 판단해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 달랐으니까 사분면을 판단한 다음에 부호를 붙이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귀찮고 되게 작업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줄게. 부호를 붙이는 게 맨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까 했던 사인 300도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그러면 각도를 90도 곱하기 3 플러스 30도 이렇게 쓰는 것까지 일단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얘가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홀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바꿔 쓴다 그랬죠. 바꿔 쓴다. 그럼 처음에 사인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뭘로 바꾸면 돼?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시하고 이 예각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인 300도에서 이 300도라는 건 몇 사분면각이야? 4사분면이지. 그럼 사인이 애초에 양수였겠어? 음수였겠어? 음수였을 테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부호 붙인 것까지 된 거야. 코사인 30도가 얼마인지는 알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42페이지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면 내가 여기다 쓸 테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고쳐서 그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는 연습할게요. 자, 한번 몇 개만 해볼게.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얘를 한번 바꿔볼게. 조금 익숙해지길 바라는 의미로 조금 중간중간 암산할게요.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2.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 바꿔 안 바꿔? 안 바꾸고 세타만 쓴다. 그 다음 얘가 몇 사분면인지 판단할 거야. 여기서부터 파이는 180도를 돌아간 거잖아. 거기에 세타 조금 더 돌아갔거든요. 그럼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3사분면 사인이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그러니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고쳐서 이제 문제를 시작하면 된다.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고쳐볼게.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분의 파이 곱하기 3.
그러면 3이니까 홀수. 바꿔 안 바꿔? 바꿔야죠. 바꾼 다음에 뭘로 바꾸라는 거야? 사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마이너스 세타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세타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음에 여기 몇 사분면인지만 체크할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 빼기 세타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았네. 그럼 3, 4분면. 3, 4분면은 코사인이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자, 요렇게 예각으로 고쳐서 쓰고 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삼각비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떤 각이라도 관계가 없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만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이론은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힘들지만 예제 위주로 먼저 그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머릿속에 있던 전제로 사실 푸는 거니까 풀 때 좀 헷갈린다면 내가 안 외워진 게 있나 그 정도는 먼저 꼭 체크하시고 자, 갑니다. 자, 이제 예제 1번 봐봐. 혹시 이론이 부족한 사람은 오늘 영상을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내일은 씻고 가야 돼서 모레까지는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첫 교시든 둘째 교시든 필요한 부분이라도 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예제 1번. 자,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부채꼴이 있다. 그럼 그림을 대충 그릴게. 어떤 부채꼴인지 모르지만 중심이 5고 반지름 길이가 2인 부채꼴이 있다. 여기에서 OAB의 길이를 L, 이 길이를 L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부채꼴 넓이를 S라고 할게. 자, 이때 S가 L제곱입니다. 그러면 각 AOB 여기 이걸 세타라고 할게. 각 AOB 세타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아까 외운 공식 정도만 생각해 볼게. 자, 원래대로 하면 삼각형이래. 부채꼴 넓이 공식 우리가 외운 걸로 쓰면 2분의 1 R L 이렇게 쓴다고 배웠죠?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써도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S를 L 제곱이라고 알려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L은 양수니까 하나 지워질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R은 2L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호도 정의에 의해서 세타는 R분의 L로 약속한 거 아니야? 근데 R이 2L이래. 호의 길이는 L이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각 세타는 2분의 1 끝. 숫자로 2분의 1인 거야. 그게 각이라고. 그러니까 2번 답 쓰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예제 2번. 얘를 원래는 삼각함수도 저번처럼 요거 설명하고 예제 1번 풀어주고 요거 설명하고 예제 2번 풀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삼각함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내가 공식 같은 거는 최대한 다 알고 그 상황에서 써야 돼. 내가 여기는 한꺼번에 하는 중이니까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예제 2번 볼게. 삼각함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거는 그냥 그거고 문제 조건을 써볼게. 잘 생각해봐.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음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음수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y는 mx가 만난대. 그 점 중에 2, 4분면 위에 교점 중 2, 4분면에 있는 점이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과 y는 m분의 1x라고 하는 요거의 교점 중에서 4, 4분면 쪽 4, 4분면에 해당되는 점이 B입니다. 자, 이때 OA가 나타내는 동경에 해당되는 각을 알파 OB가 나타내는 동경에 해당되는
동경에 해당되는 거를 베타라고 할 때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3분의 루트 2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m이 얼마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문제가 복잡했디 봐. 그렇겠지. 그래도 나타내야 돼. 그러면 일단 얘가 뭔지는 알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야. 그리고 mx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그 내려가는 45도 맞니? 예, 그거보다 약간 더 심하게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얘를 y는 mx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때의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그 점을 a라고 하니까 여기가 그냥 a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아주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 요 직선과 요 원과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것도 사실은 보면은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면 마이너스 2분의 1처럼 조금 더 이렇게 누워있는 45도보다 누워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이에요. 근데 모른다 치더라도 요렇게 그려진 거인 거야. 여기서 그럼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이 둘이 그래프가 나오면 관계를 좀 따져볼 텐데 둘이 역수관계죠. 역수관계인 거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 45도 마이너스 1x 요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돼 있다는 사실까지 알면 더 좋습니다. 자, 그때 사사분면 쪽 점이 b야. 요게 a고 요게 b입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가 동일한 각이라는 게 좀 보여요. 안 보여도 어쩔 순 없어. 어쨌든 좋아. 자, 이럴 때 문제 들어가면서 이제 다 나왔고 5a 그게 5야. 요거 동경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5b 5b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인 알파를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이 대칭성 관계 때문에 아까 요각이랑 요각이 동일한 건 얘기를 했었죠. 그걸 알고 시작한다면 요각이 세타면 요각도 세타인 거죠. 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쓴 거냐면 사인 알파가 사인하고 90도에다가 세타를 더한 만큼 맞죠? 맞아요? 그 다음 사인 베타를 써보면 사인 쓴 다음에 여기가 베타예요. 베타는 360도에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2파이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아까 요거 우리가 고친 거 갖고 한번 직접 해볼게. 한꺼번에 사용해서 사인 90 더하기 세타인데 90 곱하기 1이니까 홀수 바뀐다죠? 90 더하기 세타는 90도에서 세타 들어갔으니까 2, 4분면 양수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90도 곱하기 4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인 세타에 360도가 한 바퀴 도는 거에서 마이너스 세타 4, 4분면. 그렇다면 사인은 음이죠?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갖고서 이제 생각을 할게. 마이너스는 지워지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잘 보면 여기가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관계죠?
사인 세타는 요거랑 요거 관계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요 관계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고 돼 있어. 이제 알고 싶은 마지막을 볼게요. 어디 갔어? 뭘 구하는 거지? m의 값을 곱하면 되나? 네. 자, 그럼 m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m이라는 게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는 뭐랑 똑같은 개념인지 알고 있니? 그러니까 y는 예를 들면 2x라는 게 있어.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그지? 얘를 세타라고 하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기울기의 뜻이라고. 근데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관계가 뭐야? 탄젠트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 m이라고 하는 내용은 탄젠트에 해당되는 정보인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이제 나왔어. 지금 여기서 m의 값을 구하라는 건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mx라는 직선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m이라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m 이거고. 그럼 탄젠트 알파에서 아까 알파 어떻게 썼어요? 여기 90도 더하기 세타 썼으니까 탄젠트 90도 더하기 세타 개념으로 보면 이게 변한다가 되죠.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탄젠트 분의 1 90도보다 커졌으니까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겠죠. 요게 바로 m 값인 거야. 그럼 여기서 탄젠트 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탄젠트 값. 그러면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을 가지고 탄젠트를 구해볼게요. 바로 탄젠트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사인하고 코사인을 놓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뭐 P라 하고 여기가 Q라 하고 여기 그럼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한번 나타내 볼게. 코사인 세타는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 분의 P 요게 코사인이고요. 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 분의 Q 요게 바로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되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 분의 PQ 이런 개념이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에 탄젠트 세타는 P분의 Q 이런 개념이죠. P분의 Q P분의 Q 근데 물론 알파가 2, 4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얘가 여기니까 그냥 쓰자. 이렇게 1 그러니까 마이너스 Q분의 P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건가? 이게 3분의 루트 2라고 알려주고 Q분의 P를 구한다고? 지금 좀 원기로 돌아왔네? 구할 수 있는데 좀 계산이 좀 짜증나게 생겼는데 이거 분모 분자를 갖다가 뭘로 나눌까요? Q분의 P가 필요하니까 Q제곱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P제곱분의 Q제곱 Q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Q제곱 나누니까 Q제곱분의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1 분의 Q제곱으로 나누면 Q분의 P가 되어서 이게 3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루트 2의 Q분의 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는 3Q분의 P가 되었어요. 그럼 Q분의 P 값을 구하게 되면 루트 2의 뭐 여기를 Q분의 P를 뭐 A라고 할게.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루트 2는 제로가 되어서 루트 2A A 루트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3A가 되겠죠. 그러니까 A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루트 2의 값이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q분의 p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 q분의 p의 값이 요거이거나 요거 되니까 첫 번째는 탄젠트가 마이너스 q분의 p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경우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경우 둘 중에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알아놔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되는데 그 얘는 안 되겠죠? 네. 그럼 요거만 답이 되겠네. 지금 여기 정한 값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길로 갔는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요 m을 탄젠트라고 생각을 해서 탄젠트 알파 얘를 놓고 이게 반지름 길이가 1짜리니까 이렇게 놓고 요걸 1이라고 놓고 A, B로 놓고 정리하시고 요쪽도 요걸 가지고 요게 1이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정리해서 직접 쓰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긴 내가 좀 어려운 쪽으로 간 것 같아. 어쨌든 뭐 계산은 뭐 단순히 봐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 문제를 하나 또 해볼게. 예제 3번. 다 돼가지만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도 그래프 문제까지 하나 정도 풀어놔. 가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예제 3. 자연수 n. 그래서 x가 0부터 n 사이라고 치고 y는 2의 사인 2분의 파이 x. 이게 직선 y는 1과 만나는 서로 다른 4점 a, b, c, d. 그 좌표를 p, q, r, s라 한다. 그때 p, q, r, s 더한 거 분의 자연수 n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곱해봐라. 그리고 아까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봐라. 이 그림 그려볼게요. 요건 최대가 얼마야? 2. 최소가 마이너스 2.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분의 원래 주기. 2파이.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1, 2, 3, 4 요런 이제 그림이 되는 거고 사인이니까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더 갈게요.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5, 6, 7, 8까지 그려줄게. 사인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뭐 때문에 이걸 더 그린 거냐면 y는 1이라는 선을 그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곳이 여기가 이제 P, 여기가 Q, 그다음에 여기가 R, 여기가 S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잘 들어. 여기가 1이니까 전체 높이의 절반이라면 주기의 12분의 1만큼이죠. 그럼 요 12분의 1이면 얼마야?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이면 2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5.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성에 의하면 여기로부터 한 주기만큼 온 거 아닌가? 주기가 4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4를 더한 거야. 3분의 13.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4를 더한 거니까 3분의 12, 17? 3분의 17까지.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가 얼마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2, 요거 두 개 더해서 10. 그러니까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마지막 문제가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가 12니까 12분의 N.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0부터 N 사이에서 0부터 N 사이에서. 근데 4점이 만나려면 최소한 여기 N이 요거보다는 오른쪽으로 있어야죠. 그럼 여기 N이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이 되겠지? 그럼 N은 여기 N이 여기쯤 돼야죠. N이 여기 3분의 17보다는 N이 3분의 17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지. 그랬을 때 가장 최대
최소 이걸 찾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큰 값은 요 n이 가장 클 때가 언제야? 여기서 또 만나면 안 되죠? 지금 4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이면 여기보다는 작아야 돼요. 8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인가는 6 이상은 돼야 되죠? 6보다는 또 크거나 같은 쪽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n이 가질 수 있는 자연수 값은 6, 7, 8 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장 큰 값이 12분의 8, 가장 작은 값이 12분의 6 이렇게 되겠죠.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라지 m이고, 이게 라지 m이고 이게 스몰 m이죠. 곱하면 얼마가 돼? 8분의 3. 틀렸는데?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미안하다. 그래서 이 두 개 곱하면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해석은 아까 했던 얘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그러면 예제 4, 예제 5까지 포함하고 레벨 2까지 도전하세요. 아마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내가 이거 오답 정리하냐고 1시간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풀어보고 정리를 해봐. 그렇죠?